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네, 오늘은 히로시마 여행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제가 작년 6월쯤에 다녀왔는데요, 히로시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영상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차차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히로시마 여행 가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꿀팁 한 8가지 정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 히로시마는 어디에 있냐인데요. 히로시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후쿠오카 그 옆에 시코쿠반도 위쯤에 위치한 요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히로시마인데요. 한국에서 가면 1시간 반 정도로 거의 뭐 후쿠오카랑 비슷한 정도의 짧은 비행 시간이어서 가볍게 가기 좋은 도시입니다. 후쿠오카에서는 신칸센으로 1시간 정도 걸리고 오사카에서는 1시간 20분 정도, 도쿄에서는 무려 4시간이나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쿄와는 조금 거리가 먼 편이고요. 이 히로시마가 사람들이 소도시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저도 소도시인 줄 알았습니다만 히로시마는 일본 10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10대 도시 중 하나면 그렇게 큰 건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영토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도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10곳 안에 든다는 거 보면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히로시마에서 유명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많이들 아시는 그 히로시마 원폭돔입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미국에서 원자폭탄 투하를 했죠. 네, 그때 폭탄이 떨어지고 유일하게 남은 건물 하나가 그 원폭돔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문화재로 지정하고 또 세계유산으로 또 등재가 되어서 그곳을 이제 관광지로 조성을 해놔서 아마 그곳이 가장 유명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히로시마 오코노미야끼입니다. 여러분, 오코노미야끼 하시면 오사카 오코노미야끼만 먼저 생각이 나시죠? 이게 오사카 오코노미야끼도 유명한데 히로시마 오코노미야끼도 유명합니다. 오사카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히로시마 오시면 또 색다름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카키야끼, 굴구이입니다. 히로시마에서는 이 숯에 구운 굴구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굴을 카키라고 하고 이제 굽다, 뭐 구이를 야끼라고 하니까 카키야끼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걸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정말 맛있었습니다. 버터나 치즈, 간장, 이제 기호에 맞게 이제 토핑을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었고요. 정말 히로시마에서 굴은 어느 술집에 가도 항상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특산품이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몬입니다. 일본 내에서 재배되는 60% 이상의 레몬이 모두 이 히로시마에서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몬 청이나 레몬 스낵이나 이런 레몬에 관한 그런 기념품 먹거리도 많으니까요. 뭐 레몬청 같은 거 하나 사가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레몬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아게모미지입니다. 아게모미지가 뭐냐면요, 아게가 튀기다, 이제 튀긴 걸 말하고 모미지가 단풍을 말합니다. 이제 히로시마를 가시면 무조건 거의 가시는 곳이 이제 아마 미야지마라는 섬인데요. 이제 미야지마라는 곳을 가면 거기에 사슴과 단풍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사처럼 돼 있는 도리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단풍에 관련된 이런 기념품이나 뭐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꼭 아게모미지는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에 이제 앙금이 있는 거를 겉에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한번 튀겨가지고 이제 스틱으로 이렇게 먹는 방식인데 진짜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현장에서는 아게모미지를 사 먹고 선물용으로 모미지 만주를 판매합니다. 이 모미지 만주가 뭐 초코, 녹차맛, 파당근맛, 뭐 바닐라, 뭐 정말 다양한 맛이 많은데 제가 이거를 2박스만 사오고 너무 후회를 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미지 만주, 그냥 딴 거 사지 마시고 기념품 모미지 만주 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게 모미지랑 모미지 만주 이렇게 2가지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추천드리는 거는 또 오노미치 라멘입니다. 히로시마는 솔직히 도심보다는 또 근교 여행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중에 또 유명한 곳이 오노미치라는 곳인데 거기가 또 라멘이 되게 유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멘을 좋아하진 않아서 먹진 않았는데 오노미치 라멘도 굉장히 유명하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간단하게 히로시마의 유명한 걸 또 한번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는 히로시마 여행의 장점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로시마는 한국과 굉장히 가까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항공권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는 워낙 평일에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평일에 가게 되면 정말 저렴하고요. 저는 왕복 13만 5천 원에 갔다 왔습니다. 네,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왜냐면 또 수화물도 포함이 안 되는 가격이고 또 평일에 이른 시간에 또 출발하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많이 저렴한 쪽의 항공권이고요. 저는 그리고 또 장마 기간에 다녀와서 그때가 티켓이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저렴하게 다녀온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본을 자주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인이 많은 지역은 조금 피하게 되는데요. 이 히로시마는 정말 한국인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공항에서만 한국인들을 만나고 그 뒤에는 거의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서양인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하면서 진짜 서양인이 많다라고 느꼈던 게 이 히로시마인데요. 아무래도 이 히로시마 원폭돔 때문에 또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보다 서양인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와 자연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여행지라는 점인데요. 히로시마는 워낙 근교 여행이 유명하다 보니까 뭐 근교에 뭐 오노미치, 미야지마, 오쿠노시마 뭐 이런 곳들을 여행하다 보면 난 좀 도시보다 자연적인 걸 선호한다 하시면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또 히로시마 자체도 도시이기 때문에 뭐 도시 구경도 하고 또 이제 하루 이틀은 근교로 나가서 또 자연 친화적인 것도 보고 하면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장점을 말했으면 단점도 말해봐야겠죠. 네, 단점은 히로시마 단점은 교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시내는 잘 돼 있으니까 뭐 히로덴 전차라든지 아니면 뭐 JR 라인이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시외로 넘어가면 굉장히 교통이 복잡하고 배차 간격도 길고 아무래도 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일본 시골은 아무래도 히로시마를 조금 벗어나면 거의 다 시골이다 보니까 교통편이 조금 안 좋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아마 오노미치에서 히로시마로 돌아왔던 날에 전철 한번 놓쳤어요. 그래서 전철을 놓쳤더니 바로 50분 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10분 동안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문했던 시기에는 장마철이어서 그런지 JR이 전면 중단되어서 거의 전철을 아예 이용을 못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 분들께 물어보니까 오노미치 다케하라 뭐 히로시마 이쪽 부근은 거의 웬만하면 비가 조금 많이 와도 다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주의해서 다니시면 될 것 같고 전철이 안 다니더라도 버스나 뭐 노면전차 이용해서 다니시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많이 불편한 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인이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런 안내도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정보가 조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관광지를 가도 한국어로 된 안내판은 솔직히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웬만하면 거의 영어나 뭐 중국어 이 정도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일본어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아예 일본어 모르시는 이제 초심자분들이 가면 조금 이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히로시마 관광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시내 관광지와 시외 관광지를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시내 관광지로는 이제 히로시마 원폭돔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로시마 원폭 당시에 이제 유일하게 남은 그 돔 형태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제 그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폭 돔도 같이 있고 그 옆에는 평화공원과 그 박물관까지 같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세 곳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한국인 위령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히로시마에서 뭐 일을 하시거나 강제징용 당하셨던 조선인 분들이 10만 명 정도가 희생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어서 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거기 한국인 위령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히로시마 평화공원 안에 있으니까요. 충분히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히로시마 성인데요. 히로시마 성도 원래 이제 원폭 당시에 이제 다 소실이 되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재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 성에 가보면 엄청 높게 올라가요. 이제 계단을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는 히로시마 전경도 굉장히 멋있으니까요. 또 히로시마 성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히로시마 성 옆에 있는 슈케이엔 정원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케이엔 정원도 제가 그때 엄청 더워가지고 다녀오지를 못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가고 싶었는데 너무 덥고 해서 저는 포기하고 못 갔습니다만 히로시마성 가시면서 같이 슈케이엔 정원까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히로시마 시외 관광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첫 번째로 미야지마입니다. 아까 제가 아게모미지 말씀드렸죠? 네, 단풍이 유명한 곳이고 사슴이 유명하고 이츠쿠시마라는 신사가 유명한 곳입니다. 네, 빨간 도리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게 바로 일본 3대 절경으로 유명한 이츠쿠시마 신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시면 이제 신사도 구경하실 수 있고 신사 앞에는 또 이렇게 사슴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슴을 바로 앞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사슴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사슴들이랑 뭐 사진도 찍고 뭐 만져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야지마가 로프웨이도 있고 수족관도 있습니다. 저는 이 수족관은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로프웨이는 그때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그날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오시면 돌아다니는 코스가 처음에 이츠쿠시마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간조와 만조 때마다 또 이제 도리를 보는 게 또 달라서 좀 없는 상태의 도리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츠쿠시마 신사 한번 딱 구경하고, 그 옆에 오모테산도 거기 또 굉장히 맛있는 굴약이나 뭐 아게모미지나 그 기념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뭐 쇼핑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대부분은 거기서 케이블카 타고 그러고 수족관 갔다가 다시 이츠쿠시마 신사로 돌아와서 이제 만조의 이츠쿠시마를 한번 보고 이렇게 나오는 코스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코스니까 한번 꼭 그렇게 다녀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야지마는 히로시마 여행하시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근교는 오노미치라는 곳인데요. 제가 아까 라멘이 유명한 곳이라고 했죠? 네, 라멘이 유명하고는 센코지 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프웨이를 타고 쭉 올라가서 걸어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이게 로프웨이를 대부분 왕복으로 많이 끊으시는데요. 여기는 꼭 로프웨이를 편도로만 끊어서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오면서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경하다 보면 요만큼 올라가서 한 요 정도 반 정도 내려와요. 다시 케이블카를 타려면 또 그만큼 다시 또 등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제가 진짜 꿀팁인데, 웬만하면 편도로 끊어서 올라가신 다음에 걸어 내려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걸어 내려오는 길에 또 뭐가 유명하냐면요. 거기가 또 고양이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골목골목 이렇게 고양이가 있는데 또 딱 2마리 봤습니다. 고양이 마을이라고 하는데 좀 고양이가 없는 좀 의아한 곳이긴 한데, 곳곳에 뭐 고양이들을 위한 물이나 뭐 사료나 이런 게 곳곳에 있고 굉장히 귀여워요, 고양이들이. 그리고 또 사람 손을 타서 그런지 굉장히 착하고, 그리고 또 내려오다 보면 포토스팟이 있습니다. 오노미치 제 브이로그 보시면 그 메인 사진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포토스팟이니까요. 거기서도 사진 한번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케하라라는 곳입니다. 다케하라는 솔직히 많이 유명한 곳은 아니고요. 정말 시골인 곳입니다.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방문을 했는데요. 이제 JR 라인이 되면 웬만하면 다 JR 라인 타고 다니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많이 기대는 안 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 정말 옛날의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 목조 건물, 에도시대 목조 건물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계속 지금까지 보존을 해와서 거기가 이제 다케하라 보존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정말 그 오래된 목조 건물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사실 뭐가 없습니다. 네, 별로 다케하라는 솔직히 그렇게 볼 게 많진 않은데 저는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다케하라랑 그 옆에 오쿠노시마를 많이 엮어서 가세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그렇게 많이 가는 곳이다 보니까 오쿠노시마 가시는 분들은 같이 다케하라를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오쿠노시마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오쿠노시마는 토끼섬이라는 곳인데요. 그 섬에 정말 토끼가 뭐 몇십 마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차 운행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교통편이 복잡해져서 저는 결국엔 못 갔습니다만, 이 오쿠노시마도 굉장히 유명하니까요. 거기 가서 뭐 가기 전에 마트에 들려서 양배추를 사가라고 하더라고요. 양배추 나눠줄 수 있게.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쉬웠는데, 또 오쿠노시마도 있으니까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장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야마구치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야마구치가 뭐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뭐 되게 유명한 도시더라고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면 야마구치까지 들려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히로시마 교통패스를 한번 추천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교통비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본 여행할 때마다 패스를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발견한 제가 패스는 구루링 패스라는 건데요. 구루링 패스는 3일권이 3,600엔, 우리 하나로 거의 한 35,000원, 6,000원 정도 하는 금액이죠. 이제 그거면 3일 동안 이제 자유롭게 히로시마를 돌아볼 수 있는 패스인데요. JR 열차, 버스, 배까지 포함해서 3일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어떤 게 해당하는지는 제가 하단에 한번 써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참고해서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구루링 패스는 저는 정말 알차게 다 썼습니다. 대부분 3박 4일 여행을 가시는데 그럼 왜 3일짜리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첫날에 3일권을 이제 게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그냥 이제 교통카드 찍으면서 다녔습니다. 뭐 하루짜리 패스 나중에 끊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교통카드 찍고 다녔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히로시마 여행 한번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제가 다녀오고 나서 느낀 거는 뭐 히로시마 여행 난이도가 이렇게 크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에 다 번역기로 잘 여행하시고 하니까 좀 시외 가실 때 좀 교통편만 좀 많이 알아보시고 가시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로시마 여행 꿀팁들을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영상 다 보시고 제 브이로그 참고하시면 제 히로시마 여행 쫙 다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